안녕하세요. 시간의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이정희 씨죠? 네, 누구세요? 김순자예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김순자는 정희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던 그 할머니였어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을 뒤쪽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정희는 김순자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너 정말 위험해. 왜요? 박만수가 오늘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했어.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처리한다니요? 너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김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면 뭐요? 아니면 내 아들처럼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어. 빨리. 하지만 혁준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희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어야 나중에라도 복수할 수 있어. 김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글쎄, 하나 있긴 해. 뭐요? 박만수 집 지하실에 뭔가 숨겨져 있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거든. 지하실에요? 응. 하지만 너무 위험해. 혼자서는 절대 가면 안 돼.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김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을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누구요? 박만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최영희. 그 사람도 박만수를 싫어해.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가정부 최영희를 만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최영희는 매일 오전 10시에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러 온다고 김순자가 알려줬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최영희를 기다렸어요.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 여성이 나타났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최영희 씨세요? 최영희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네. 누구세요? 저는 이정희예요. 한의원 하는.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최영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으로 정희를 이끌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당신을 소개해 줬어요. 순자 언니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들의 죽음, 마을의 비밀, 그리고 박만수의 위협까지. 그래서 박만수 집 지하실에 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최영희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들키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만수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를 거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데요? 최영희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몇 년 전에 마을에서 농사짓던 김대수 씨가 박만수에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사고로 죽었죠. 사고요? 트랙터 사고라고 했지만 모두 의심스러워했어요. 정희는 박만수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영희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도 군대에 있어요. 만약 당신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제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제가 도왔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약속할게요. 최영희는 박만수 집의 구조와 일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박만수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시내에 나가요. 보통 저녁 늦게 돌아와요. 내일이 화요일이네요.
네, 그리고 지하실 열쇠는 박만수 방 서랍에 있어요. 하지만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요? 박만수가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청소도 하지 말라고. 이것은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만 해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시간 정도밖에. 다음 날 화요일 오후 정희는 박만수 집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최영희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최영희가 창문으로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박만수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박만수 집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최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최영희는 정희를 박만수 방으로 안내했어요. 서랍에서 지하실 열쇠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집 뒤쪽에 있었어요. 정희와 최영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희가 상자 중 하나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약인 것 같아요. 최영희도 다른 상자를 열어봤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하실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있었고 모두 마약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 마약을 어떻게? 그때 정희는 구석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서류들이 든 파일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파일을 열어보니 부대와의 거래 내역, 마약 유통 경로,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제 남편 이름도 있네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철의 이름이 운반책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혁준이 이름도 있어요. 파일에는 혁준이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고 제거 완료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살인 증거예요. 정희는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해요. 시간이 없어요. 최영희가 위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촬영했어요. 그리고 몇 장은 직접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것 같아요. 최영희가 급히 내려왔어요. 박만수가 일찍 돌아왔어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지하실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숨어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벌게요. 최영희는 급히 위로 올라갔어요. 정희는 지하실 구석에 숨었습니다. 위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 오늘 일찍 왔네요. 네, 장 보러 나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만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혼자 있었는데 정말요? 그럼 지하실 확인 좀 해볼까요? 정희는 절망적이었어요. 발견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최영희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 이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요. 냄비 올려둔 게 타나 봐요. 박만수가 급히 부엌으로 갔어요. 그 틈에 최영희가 지하실로 내려와 정희에게 신호했습니다. 지금 나가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지하실에서 나와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분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살인 계획, 그리고 관련자들의 명단까지.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하지만 정희는 마을 경찰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도 박만수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희는 서울경찰청에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안전한 곳에 증거를 보관해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정희는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이야? 정희는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심해야 해. 박만수가 눈치채면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큰일이야. 박만수가 와. 정희는 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정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나와.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정희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만 박만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증거 같은 건 소용없어. 누가 믿겠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정희가 숨어 있던 곳에서 소리쳤어요. 사진도 있고 서류도 있어. 하, 그런 게 증거가 될 것 같아. 조작된 거라고 하면 끝이야. 박만수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이 증거들로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미쳤다고 하더라고. 아들 잃은 충격으로 헛것을 본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집에 가서 확인해봐. 당신 남편이 누구 편인지. 박만수는 비웃으며 떠났어요. 정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적이 된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정희는 박만수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정말 자신을 배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상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그냥 산책했어요. 산책이라고? 이 밤에? 상철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혹시 박만수를 만났어요? 상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났어. 뭐라고 했는데요? 정희야. 이제 정말 그만해. 그만하라니요? 박만수가 말했어. 당신이 오늘 그 집에 들어갔다고. 정희는 남편이 정말 박만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정희야, 당신 지금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상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위험하다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진실을 찾는 게 위험하다고요? 혁준이는 사고로 죽었어. 왜 자꾸 음모론을 만들어? 음모론이라고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상철이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박만수 집 지하실에서요. 당신 이름도 여기 있어요. 상철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혁준이 이름 옆에 제거 완료라고 써 있어요. 정희야, 이건. 이제 믿어요? 혁준이가 정말 살해당했다는 걸? 상철이 갑자기 정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요? 이게 증거잖아요. 증거라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철이 정희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다행히 휴대폰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정희야, 박만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딸도 위험해진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딸 지은이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박만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상철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혁준이 죽음을 그냥 덮고 살자고요. 그래야 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희는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복수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정희야, 현실을 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박만수는 이 마을의 왕이야. 하지만 법이 있잖아요. 법? 이 마을에서 법은 박만수가 만드는 거야. 상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박만수의 부하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나가려고요. 이장님이 당분간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사실상 감금된 상태였어요. 왜 제가 못 나가요?
자유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부하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분명한 위협이었어요. 정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상철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오후 2시쯤 정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까지, 뭐라고?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정희는 박만수가 정말로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은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 전화를 끊은 정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딸까지 위험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박만수가 직접 정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뭐 하러 왔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박만수는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딸이 예쁘더군요. 서울대학교 다닌다면서요.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 뗀다니요. 저는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박만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위험한 곳이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박만수는 정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사 계약서예요. 서울로 이사 가시라고요. 이사요? 내 마을에서 나가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딸도 안전하고요. 정희는 박만수가 자신을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거부하면요? 거부하시면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박만수의 위협은 분명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박만수가 떠난 후 정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마을을 떠나야 했지만 그럼 혁준의 복수는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정희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몰래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정희야, 괜찮니? 아니요. 박만수가 제 딸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위험하긴 하지만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뭐요? 서울에 있는 국정감사 의원한테 직접 가는 거야. 국정감사요? 응. 내 조카가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의원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 내일 밤에 몰래 나가는 방법이 있어. 김순자는 비밀 통로를 알려줬어요. 마을 뒤쪽 산길로 나가면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 들키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희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딸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혁준의 죽음을 그냥 덮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정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마을을 탈출할 준비를 했어요. 성공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밤 11시에 집을 몰래 나섰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알려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지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산길을 30분 정도 걸으니 마을 경계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김순자의 조카 김민철이 차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죠? 네, 감사합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정말 큰일이군요. 김민철은 40대 중반의 기자로 서울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의원님과 약속은 잡아놨어요.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차 안에서 정희는 김민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증거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믿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김민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딸 지은이에게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희는 국회의 사당에서 국정감사위원인 박정민 의원을 만났어요. 이정희 씨, 안녕하세요. 김 기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정민 의원은 50대 초반의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군 관련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희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박정민 의원도 충격을 받았어요. 군부대와 민간이 연결된 마약 조직이라니. 이건 국정감사 대상이에요. 1시간 후 정희는 검찰청에서 검사를 만났어요. 김태현 검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검사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희가 모든 증거를 제시하자 김태현 검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네요. 군과 연결된 조직 범죄예요. 그럼 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직접 지방청에 연락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어요. 김태현 검사는 즉시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연락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김태현입니다. 긴급수사 의뢰가 있어요. 오후 3시쯤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장으로 출동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철 기자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만수가 마을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완전히 미쳐 있다고 해요.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던 증거들을 모두 불태우고 있다고 해요. 안 돼.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철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 뒷문으로 나가요. 김민철이 급히 말했지만 박만수가 이미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정희, 나와.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 다 알고 있어. 정희는 김민철과 함께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박만수의 부하들이 뒤쪽에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포위됐어요. 김민철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네요. 나갈게요. 정희는 각오를 다지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드디어 나왔군. 뭘 원해요? 뭘 원하냐고.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박만수는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들처럼 조용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혁준이를 당신이 죽인 거죠? 그래, 내가 죽였어. 그 녀석이 너무 많이 알았거든. 박만수가 드디어 자백했어요. 왜? 왜 제 아들을? 그 녀석이 우리 거래를 목격했어. 그리고 신고하려고 했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조직을 지키려면. 정희는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었지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당신도 아들 곁으로 보내줄게. 박만수가 권총을 꺼냈어요. 잠깐. 그때 김민철이 나타났어요. 지금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김민철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만수는 당황했어요. 뭐? 5분 전에 112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이 와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박만수는 권총을 정희에게 겨누었어요.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네. 박만수, 정희가 소리쳤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박만수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닥쳐. 하지만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혁준이는 22살이었어요. 꿈이 많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 녀석이 우리를 신고하려고. 신고하는 게 잘못인가요? 마약 거래를 신고하는 게?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박만수. 정희가 말했어요.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인 것처럼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만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특수부대원들이 박만수를 포위했어요. 박만수 체포한다. 박만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어요. 이정희,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은 더 크다고. 박만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긴 게 아니야. 하지만 정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만수의 자백이 녹음되었고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김민철이 물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혁준아, 엄마가 해냈어. 내 원수를 갚았어.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들의 복수를 완성했고 정희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정희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김순자 할머니가 달려와 정희를 안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희는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박만수가 무서웠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희 씨, 박만수의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검사가 말했어요.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박만수가 모든 범죄를 자백했어요. 녹음 파일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군부대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정말요? 네, 박만수가 모든 공범들을 불렀어요. 자기만 처벌받을 수는 없다면서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이정희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정의는 법정에서 박만수와 마주쳤어요. 그는 수갑을 차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정의는 혁준이 죽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아들 이혁준은 우연히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거죠? 네, 피고인이 직접 자백했어요. 정의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박만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박만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정혜 씨, 박만수가 정의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정의는 놀랐어요. 박만수가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아들을 죽인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정의가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만수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상호 외 5명에게 마약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의는 혁준의 묘지를 찾았어요. 혁준아, 엄마가 해냈어. 정의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내 원수들이 모두 처벌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바람이 불어와 정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혁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지은이는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와 함께 있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모녀는 함께 혁준의 묘비 앞에서 기도했어요. 한 달 후 정희는 문을 닫았던 한의원을 다시 열었어요. 혁준 한 의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환자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정희야. 한의원을 다시 열어서 다행이야. 할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한의원 접수실 한쪽에는 혁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혁준이가 좋아했을 거야. 엄마가 다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았어요. 모두들 정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셨어요. 이제 우리 마을도 안전해졌어요. 정희는 마을 사람들과 화해했어요. 과거의 일은 모두 용서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군인 한 명이 허리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치료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정희는 아들을 생각하며 군장병들을 위한 무료 의료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군인들이 찾아왔고 정희는 그들을 보면서 혁준을 떠올렸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한의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환자들 어땠어? 좋았어요. 젊은 군인들이 많이 왔어요. 상철도 많이 변했어요. 박만수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뭐가요? 혁준일 때 당신을 믿지 않아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정희는 남편도 용서했어요. 모든 걸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정희는 일기를 썼어요. 혁준아, 오늘도 엄마는 잘 지냈어. 한의원에 젊은 군인들이 많이 왔어. 너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야. 엄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를 생각해. 내가 살아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게. 너를 대신해서. 사랑해, 우리 아들. 6개월 후 정희의 무료 진료 소식이 신문에 실렸어요. 아들 잃은 한의사, 군인들에게 무료 치료.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시민들의 후원으로 정희는 더 많은 군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 정희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들을 잃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정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기리는 방법으로 다른 젊은이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2년 후 정희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어요. 엄마의 정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오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희는 혁준의 묘지를 찾았어요. 혁준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한의원을 다시 열었어. 그리고 너와 같은 군인들을 돌보고 있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를 생각해. 내가 살아있다면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을 텐데.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췄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남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에게 더 큰 사랑을 가르쳐줘서.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밝았어요. 아들의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의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젊은 군인들이 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을 혁준처럼 돌봐줄 것이라고. 그것이 아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